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학회 애들 다녀오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또 오늘도 나오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원래 가입계 진도를 나가야 돼요. 가입계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또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논문집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논문집에 나오는 이야기는 주역 본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응용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응용편. 예? 레가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레. 예. 그 레도 맞을 겁니다. 아마. 보세요. 예, 여기 지금 요거는 제 건데 지금 없으신 분들은 뭐 펴놓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 아니신 분들은 가져가시는, 안 오셨던 분들은 가져가시는데 오셨던 분들은 반납을 해주십시오. 예. 그 지금 여기 올린 걸 보니까 편집을 제가 처음 편집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편집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올해 지금 논문 편수가 총 12편 들어 있습니다. 총 12편 들어 있고 거기에서 어제 이제 거기서 발표했던 거는 1번하고 2번. 예, 대발의 진국의 역사적 의미와 영순 태씨 역할에 대한 일고 이런 제목으로다가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이태케에서 저기 천명에 따라 천풍기르기라는 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올해 논문을 2편을 냈는데요. 책이 얇아서 아마 원고가 없어서 넣어준 것 같아요. 그 2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6편에 지금 명심보감 선독이 있고요. 그다음 12번에 우레에 관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6번을 낸 거는요. 그 선생님 오셔가지고서 올해는 그 학생 교육용으로다가 뭐 해야 되겠다 하시는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게 작년에 제가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강의했던 강의록이에요. 강의록인데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대상으로 했는데 시간도 1시간밖에 안 됐어요. 2시간이면 좀 내용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1시간을 하려고 보니까 딱 한 문장 가지고 딱 맞더라고. 한 문장, 하루에 한 문장이요. 그 한 문장에서 한 20분 정도 설명해주고 나머지 한 10분, 15분 한두 번씩 써보게 하고 하니까 딱 맞아요. 더 진도를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설명을 하는데 제가 다뤄놓은 것 중에서는 뭐 글 내용은 다들 뭐 책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고 밑에 줄을 달아놓은 게 이거를 제 생각대로 제 멋대로 막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더러더러 있을 거예요. 제 생각대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주 달아놓은 게요. 위에 내용은 뭐 별게 없습니다. 위에 내용은 별게 없고 특히 그 자해에 대해서 낱글자 해석에 대해서 줄을 좀 많이 달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뭐 크게 더 설명할 건 없고요.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 맨 뒤에 후기라 그래갖고 여기 적어놓은 것 중에서 다 있는 얘기입니다.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 이제 우레에 관하여 궁금한 거는 요새 어떻게 하죠? 궁금한 거는 바로바로 검색해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틀린지 맞는지 저도 봐야 되니까. 어쨌든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우레진 하고 나오는데요. 우레레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우레는 아닙니다. 지금 요거는 한자 사전이고요. 어디 갔어?
국어사전 한번 찾아볼게요. 요새 공부하기 좋아요. 한자 저기 뭐야 부수 같은 거 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레 하고서 찾아보면 예. 같은 말 천둥, 뇌거, 뇌성, 천둥, 우레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있고 우레 뭐 우레매 이런 거 많아 있죠. 우레가 잘못된 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 말을 안 쓰진 않고 쓰긴 쓰는데 예. 여기 지금 우레가 잘못된 말하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쓴대요. 북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저게 통용됐었잖아요. 예. 우레매 뭐 이런 말 있죠. 우레매 이런 말 있잖아요. 왜 만화영화 중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궁금한 건 해결하고 넘어가고요. 진짜 제가 40대까지는 똑똑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었는데요. 요새는 사전을 끼고 살아요. 왜 그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 예. 그리고 지금 책에 나온 내용하고 요 내용하고 딱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교를 못 해봐서. 지금 요게 지금 제가 보낸 원고고요. 이 원고를 보니까 체계가 제가 처음에 보냈던 체계하고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아마 편집을 한참 했는가 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예, 빼버리는 것도 막 있고 이래요. 보니까 앞에 거를 보니까 요 명심보갑 선독 앞에 서문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서문은 또 빼버렸더라고. 그래서 똑같은지 아닌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게 지금 원본입니다. 제가 처음에 보냈던 원본요. 이 우레라는 게 우레가 이래가지고서 지인께입니다. 지인께 진하련 사람으로 치면은 장남을 뜻하기도 하고요. 장남을 뜻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 우레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요 괴가 들어가 있는 게 조선괴, 진괴가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몇 개가 있게요? 예? 2, 8, 16 빼기 1 15개. 15개. 15개인데요. 상경에 7개, 하경에 8개 들어있고 요 중에 한 개는 중매진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순서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진께가 들어가 있는 괴만 지금 다 빼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진께가 들어가 있는 괴만. 진께가 들어가 있는 괴만 설명한 건데 요즘에 이제 우리 뭐 때문에 고민 많잖아요. 저기 가뭄이 들어서 고민 많잖아요. 지금 이 경우는 우레는 가뭄하고 반대죠. 반대. 태풍이 오거나 했을 때 지금 수해가 난 상황이에요. 수해가. 우레가 밤에 막 천둥 우레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와서 막 국토가 막 다 쓸어가서 아작이 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경 세 번째요. 세 번째 수레 둔께부터 이제 있습니다. 그죠? 수레 둔께부터. 수레 둔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가는데 일이 쭉 가다가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쳐요. 흘러간다고 치면 우레가 일어나서부터 마지막 수습하는 때까지 어떻게 수습이 되느냐. 우레가 멀리 천둥번개가 치고 뭐 이런 우레가 올 것 같은 조짐이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꽝꽝꽝 왔다. 싸그리 쓸어갔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쭉 타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서계절이나 이런 괴 순서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우리 그 괴 64개 중에서
64개 중에서 진꾀가 들어있는 괴만 싹 빼서 대체적으로는 상사를 가지고서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상사를 가지고서 말을 하는데 그 중에는 뭐 단사도 있고 효사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 얘기들이요. 이제 그런 이제 크게 큰 틀을 이제 흐름을 이제 알고서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다가 지역에 딱 빠져버리면 얘기가 연결이 안 돼요. 얘기 연결이 안 돼서 그리고 요게 한 40페이지 정도 되니까 아마 빠르게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거고 빠르게 안 가면 또 끝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고 나면 나머지는 아마 끝을 못 보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꾀와 관련해서 나온 우리 주역책에 나온 진과 관련된 내용들은 싹 다 뒤져낸 겁니다. 전부 다. 이거를 제가 실력이 좋아서 뒤진 게 아니고요. 컴퓨터에서 좋잖아요. 검색하면 국내 진짜 써 있는 건 다 튀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한 거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그 원래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의 이 정조조의 기사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설명한 겁니다. 그 기사를. 이래 보시면 이제 서론, 본론해서 뭐 서론하고 본론은 몇 글자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요. 본론이라고 해놓은 데 보면 정조대왕의 주역을 통한 세상을 읽는 눈을 살펴봄 이런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꾀가 도대체 뭐냐? 그게 중래 진꾀에 나오는 내용, 시비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이 진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액계로서 진꾀 지금 요 진꾀 요거요. 지금 여기서 위에 거는 6회계 가운데 진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삼액계로 진꾀는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조선왕조실록 내용 그대로인데 번역본을 사용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제 올해 이제 한글 하면서요 주역도 요즘엔 그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깊게 하고 싶으신 분은 한문도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교양으로 하고 싶으신 분은 무슨 소리가 들었다는 거 정도 알면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은 풀 수 있는 데까지는 한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풀 수 있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더 할 수 없는 데는 이렇게 가로쳐 놓고 한자 넣고요. 그러면 아마 이해하는데 좀 더 빠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역은 늘 말씀드리지만 형이 상학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 글을 듣고서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그 형이하를 가지고 형이상을 설명하는 이유는요. 형이상이라는 거는 실제 하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 현상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접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조선왕조실록을 편안히 컴퓨터로 검색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다가 주역과 관련된 기사를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말하자면 주역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국왕의 응용이니 국정을 살피되 이러한 자세로 하였다라고 말해도 될 듯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죠. 태풍이 와도 점쳤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미개하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는 중입니다. 정조대왕의 주역을 통한 세상을 읽는 눈을 살펴봄. 정조는 조선 22대 국왕이고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산이 찾아보니까 정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요 내용들은 네이버 백과사전 가운데서 지금 발췌한 내용들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주제하고 관련된 내용만 정리를 한 겁니다. 리더십은 천부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생후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 제왕학은 정치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학문체계라고 하겠다. 제왕학은 모든 군주가 갖추어야 할 학문을 말한다. 조선시대 군주들이 학습하는 제왕학은 정치의 득실과 인물의 능력, 민생의 고락을 파악하는 현실적인 학문으로 학습을 통해 터득한 논리는 정치 현실에서 실천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치국과 평천하를 실현할 수 있었다. 정조의 경우도 이와 같은 제왕학의 학습 체계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정조는 1752년 출생 이후 원손으로 책봉된 후 왕세손, 동궁, 구왕 등으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지위가 바뀔 때마다 교육도 내용과 격을 달리하였는데 보양청 교육, 강학청 교육, 시강원 교육, 경연 교육 등의 4개의 과정이 이에 해당되었다. 성장 과정에 지속적인 교육이 동반되었다. 정조는 이들 과정을 통해서 유교의 주요 경전을 비롯한 역사서와 조선시대 제왕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성학지묘나 정관 정요 등을 학습하였다. 이 내용은 지금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러한 군주로서 고뇌를 살펴보고 그 해법으로 주역을 끌어내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아래 기사 내용은 편의를 위하여 번역본을 사용하였습니다. 하교하였다. 번개와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치면서 새벽이 될 즈음에 경고를 해주었으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재변이 닥치거나 상서가 오는 것은 모두 사람들이 불러들인 것이다. 나 한 사람이 덕이 부족하여 하늘의 마음을 제대로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탓으로 불안하고 좋지 못한 현상이 때 아닌 때에 일어났으니 재변을 소멸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돌리는 방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감선을 하도록 하라. 언관의 직책에 있는 자들은 나의 말을 기다리지 말고 또한 말을 해줄 것이며 기타 관직에 몸담고 있는 자들도 각기 자기 위치에서 진달하도록 하라. 저 정말 재미있는 거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전화를 딱 하셨더니 야 저게 뭔 소리냐? 틀린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러더라고요. 감선. 반찬 가짓수를 줄이라는 얘기라고 찾아보니까 있어요. 이거 드렸더니 아마 선생님이 보신 책 중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는가 봐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반찬 가짓을 줄여서 검소하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중내 진계를 이제 살펴보면요. 주역 하경 51번째 중내 진계를 통하여 진계의 전체적인 일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진상진하, 중내진. 여기서 중은 무겁다는 말이 아니고 거듭된다, 따따블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 뇌가 2번 거듭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진은 형하니, 진은 형통하니. 왜 형통한지 이제 얘기가 나오죠. 진례의 혁혁이면 소원이 애객이리라. 진경백리의 불상시창 하나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본문이 있습니다. 해석을 읽어보면 진은 형통하다. 진은 이제 우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저 진꾀는 형통한 거다 그런 말입니다. 글자 진이 아니고요. 우레가 올 때 놀라면 웃는 소리가 깔깔거리니 우레가 백리에까지 놀라게 하며 시창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글자가 좀 어려운 글자가 있는데요. 예. 혁혁자요. 예. 혁혁자 요것도 어렵죠. 요. 예. 호랑이가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모양입니다. 눈 같지 않나요? 호랑이가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레가 번쩍하고 꽝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휘둥그레 하는 모습입니다. 소원은 웃을 소자죠. 소원이 애객이리라. 저 애객은 예,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모습입니다. 까르르 웃는 모습.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하니까 번쩍해서 우레가 오니까 눈이 후둥그레 갖고 둘러보다가 그거 지나가고 나니까 예, 또 그걸 잃어버리고 예,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레는 땅에 있는 지진은 한번 왔다 가면 큰 피해가 있죠. 우레가 꽝 한다 그래가지고 놀래기는 하지 뭐 별 피해 없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진경백리에 예. 이 우레는 이웃 정도만 놀래게 하는 게 아니고 한 100리 정도 되는 데를 놀래게 한다고 합니다. 100리 정도 되는 데. 그리고 예, 불상시창하니라. 요거는 시창은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거. 예, 제사 지내는 것을 잃지 않는다. 공경한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뭄 들면 가서 단싸 놓고 가서 절하고 하잖아요. 예, 공경한다. 진께서 말합니다. 진은 형통한 개다. 일단 진은 형통한 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괴를 왜 형통하게 보았는지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천둥번개라는 것이 멀리에서 사람을 두렵고 떨게 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 우르릉 쾅쾅하면서 위세를 높입니다. 요게 괴라는 말인데요. 태극기에 있는 저 네 개가 괴입니다. 요 괴라는 말, 한글로 괴라는 말이 처음 오셨으니까요. 요 말은 조기에 있는 조골 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그림을 괴라 그럽니다. 이 그림을. 예, 이 그림을 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사람이 할 일은 그렇죠. 자연이 지금 막 천둥번개가 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조심하는 일밖에. 이럴 때 사람이 할 일은 그저 조심조심 하는 일만 있을 것입니다. 우레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화평이 찾아올 것이니까요. 물론 가끔 벼락을 맞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이지는 않고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조심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벼락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천둥 치고 번개 치는 날 우산 쓰고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건 알잖아요. 그죠? 조심해란 얘기지. 예, 조심하란 얘기입니다. 여름에 물가에 가면 해로워. 그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아요. 왜 뭐 점을 쳐서 뭐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마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농담 삼아. 당연한 얘기죠, 그게. 여기서도 지금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앞사람 뒷사람을 놀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지역에 걸쳐서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높은 데서 치니까 여러 지역을. 이러한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일만이 이런 사태를 수습하는 길일 것입니다. 예. 우르릉 쾅쾅 하는데 머리 숙이고 조신하게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 나가서 들고 뛰어다니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진께 개사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사에 또 이 진이 나와요. 앞에 한 말을 지금 다시 반복해서 다시 설명하는 중입니다. 다시요. 단활 진은 형하니 진례혁혁은 공치복냐오. 예, 앞에서 말한 진은 형통하고 예, 그 진례혁혁하다는 말이 뭐냐? 공치복냐오. 두려워해서 복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금방 설명한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요 부분요. 예, 두려울 공, 이를 치, 복복자. 두려워하면 복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 안 본다 이런 말입니다. 피해 안 본다. 예. 소원의 객은 후유 치게라. 예.
그 나중에 법칙에 맞는 것이다. 법칙에 맞는 것이다. 예, 요 글자는 즉이라고도 발음하고 칙이라고도 발음합니다. 곧 그렇다라고 말할 적에는 이렇게 발음을 하고 법대로 이렇게 말할 적에는 예, 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칙하면 이렇게 쓰죠. 회칙하면 그렇습니다. 진경백리는 경원이 구이애니 예, 먼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니 먼 것을 출가이 수종묘사직하야 예, 나아가서 예, 종묘사직을 종묘사직은 뭐 글자 어려워도 아는 말이 우리 아는 단어예요. 예, 종묘사직을 지키는 거죠. 지키는 것이 이위 제주이 아니라 제주는 누구죠? 장손이죠. 장손. 제주는 장손. 그러니까 왕, 군주. 그러니까 천재를 지내면 누가 지내요? 황제가 지내죠. 늘 그 자리 제일 위에 어른이. 향교에서 항사를 지낼 때 늘 시장님이 와서 제일 앞에서 절한단 말이에요. 초원관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장손이라는 얘기는 예, 나중에 그 자리 그 현세의 제일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사람. 현실로 치면 예, 시장님, 판교로 치면 전교님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어떤 기관으로 치면 예, 제일 높은 사람 그런 겁니다. 단에서 말하기를 지는 형통하니 진례역획은 두려워해야 복이 오기 때문이요 소원의 객은 뒤에 법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 제대로 했다 이 말이죠.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진경백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니 나아가서 종묘와 사직을 지켜 제주가 될 것이다. 고하였다라고 여기 해석이 있습니다. 단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진은 형통한 것이다. 진례역혁이라고 한 것은 두려워한다면 복이 올 것이다. 천둥번개가 칠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나기 쏟아질 때 잠시 기다려라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큰 위세로 진격해 올 때는 잠시 조심해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풍수지리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지난 봄까지 여름에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안 가지고 다녀도 비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왜요? 빗사이로 계속 피해 댕겼으니까. 빗사이로 계속 피해 댕겼어요. 비가요, 아무리 천둥 번개가 치고 뭐가 와도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7분 이상 소나기가 내려 쏟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종락같이 비가 와도 2, 3분, 4, 5분 이내에 쏟아지다가 뭐 좀 해요. 최고 많이 오는 거 7분 봤는데 그 이상 오는 건 한 번인가 정도밖에 못 봤어요. 관심 있으니까 시계 들고 재죠, 그죠?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지금은 뭐 담배를 안 피우니까 그러신데 옛날 같으면 담배 한 대 피우고 나가면 비 안 맞습니다. 또 나가려고 그러는데 비 오면 차 한잔 하시고, 그러니까 일다경이라 그러죠, 그죠? 일다경. 예, 차 한잔 하시고 나가시면 급이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먼 길을 가는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잠깐 예, 저는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예, 가다가 비가 많이 오면 예, 차 안에 앉아서 주역 경문 한 5번 읽고 나면 예, 비 뭐 좀 합니다. 그때 내리면 되거든요. 시간이 급한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약간 좀 느긋하거나 뭐 그날 중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합니다. 우산 안 가지고 다녀도 예, 비 안 맞습니다. 1분 1초를 다툰다면 그건 해당이 없고요. 예, 뭐 1시간 안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정도 일이 되면 충분히 비 안 맞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구름들이 막 흘러가요. 그럴 때도 여기에서 보면 구름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높은 데는 바람이 무진장 빠르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앞이 안 보이도록 구름이 안개가 꽉 찼다가도요, 눈 잠깐 감고서 연불 한번 해오고 딱 떠보면 구름이 한 개도 없이 없어집니다. 그 밑에서 보면은 구름이 천천히 가잖아요. 그 안에 내가 있다고 치면 무진장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그리고요, 소원이 애객이라고 말하는 것은 깔깔 우는 소리가 있다 하면 이렇게 두려운 사태를
조심조심함으로써 잘 넘긴다면, 위기를 극복한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라는 건 결국은 해야 안 본다는 소리지, 뭐 피해 안 본다는 소리죠. 소나기가 지난 뒤 청명한 하늘을 만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진경백리라고 하는 말은 우레가 백리에 걸쳐서 두렵게 한다 하면 먼 곳을 놀라게 하고 가까운 곳을 두렵게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대통령을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관점을 바꾸어서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게 국민 대중을 파고들까요? 이런 우레의 진동과 같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멀리 있는 국민에게 의중을 전달하고 가까운 근실들을 잘 다스리는 일, 그렇게 한다면 대통령이 한마디의 영을 내림으로써 온 나라가 통치가 될 겁니다. 아마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국민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종묘사직을 지키고 앞장서서 내가 하늘에 고해 잘 해달라고 빌어주니까 당신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정성을 제주로서, 신의 대행자, 주제자로서 정성을 들인다면 모든 국민들의 신망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은 제일 앞에 쓴 사람은 늘 하늘에 손바닥 비비는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또 앞에 선 지도자가 할 일이고요. 상에서 말합니다. 저 글자 까먹었네요. 제가 지금 무슨 자죠? 철내, 맞아요. 거듭할 천자. 철내 진인이, 거듭할 천자요. 저 진이 한 번, 두 번 있는 상은 지금 저 괴상 고대로를 두고서 해석하는 겁니다. 철내 진인이 군제 이하야 공구수성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에 이르기를 거듭한 우레가 진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두려워하고 조심하여서 수양하고 살펴보는 것이다. 뭐죠? 두려워하고 조심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아직 액션이 나갈 때는 아닙니다. 액션이 나갈 때는 아니에요. 멀리서 우르릉 꽝꽝하면 일단 뛸 준비하고 있자. 뭐 그 정도 얘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상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진꾀의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살려야 하겠는가? 간단합니다. 공구수성,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또 스스로를 닫고 살피는 것이다. 위기를 맞이하여 지도자의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괴사에 진은 형통한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위기는 지도자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큰 기회도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쓸 때 아마 성완종이 갔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저때 성완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만인지상 일인지하 그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읽지 않고 지나갑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외기는 다른 그런 기운은 나로 인하여 드러남이 있습니다. 같은 찬바람도 누구는 아무 일도 없고 누구는 감기 드는 것은 그게 찬바람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중래진께의 괴사와 단사 그리고 상사를 살펴봄으로써 이 진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뭐죠? 경고합니다. 조심하세요 하는 말입니다. 그죠? 결국은 경고합니다. 조심하세요 하는 말입니다. 시비 가운데 이제 진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12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 개사전을 뭐 읽어야 주역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12기라는 건 결국은 저기에 있는 작대기 6개 저거 설명하느라고 이런 말 저런 말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빅만 읽고 괴를 안 읽으면 뭐죠? 뭐 하여간 뭐 해가지고서 쭉쟁이만 먹고 알맹이는 버린 거 하고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는 따지고 보면 점치는 도구다. 시빅의 철학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라. 철학이 이 가운데 있는 거지. 그걸 설명한 게 철학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철학은 그 안에 있는 거지. 계사상전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지내정하며 두드리되 우레와 번개로서 하며, 저 고는 북고자입니다. 북고자인데 저거를 두드린다라고 표현을 여기서 쓴 겁니다. 두드리되 우레와 번개로서 하며, 세상을 고무진작 지키는 것이 우레의 소리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 번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금을 울리는 것도 지도자의 우레 같은 말일 것이며 대중을 고무진작시키는 것이 우레 같은 박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소리가 진동이고 진동이 곧 에너지거든요. 그 뭐죠? 공연할 때 스피커 앞에 서 있어봐요. 그러면 바닥이 들먹들먹해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 바로 앞에 있으면 막 같이 움직이거든요. 진동입니다. 또 소리 주파수 잘 맞추면 컵도 깨지죠. 컵도 깨지고 기타 줄을 맞출 때는 위에 줄을 잡고 아랫줄이 치면 위에 줄이 울릴 때까지 치거든요. 그걸 보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진무구자는 존호회하니. 진무구자는 존호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움직여서 허물이 없다는 그 말은 뭐냐? 뉘우치는 데 있는 것이다. 조심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께의 계사에 움직여서 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목소리입니다. 경고의 의미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도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성의 반성을 거듭한다면 최소한의 허물은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자연의 그 진동을 비유해서 그렇지만 요즘 이제 그 뭐죠? 교과서 문제 보면은 여기저기서 꽤 반대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뭔가 조짐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의도하고는 다른 조짐들이죠. 그것을 잘 읽으면 그 위기를 잘 돌파해 나갈 테고 그 소리를 잘못 읽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예전에 보면 그 쇠고기 파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쇠고기 잘 먹고 있는데 그때는 그 난리 쳤었고 그 당시에 그런 의미를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제추로진하야 쟤는 진방에서 나와서 저기서 저 쟤는 이제 세상을 영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상을 영도한다고 이제 주역 강의할 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진방이거든요. 동북 간방, 진방 방향으로 치면은요. 요 지금 요 위에 요게 선천도고 밑에가 후천도입니다. 이 선후천도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요. 선천도는 공간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아마 될 수 있습니다. 선후천도. 그리고 후천도는 시간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시간의 흐름이다. 그래서 선천도는 체가 되고 후천도는 용이 된다. 그러니까 체용은 체는 본질이고 용은 그 쓰임입니다. 쓰여서 나타난 결과. 그러니까 지구 위에서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도 나타나고 뭐 동물도 나타나고 해서 점점 진화 발전해서 현대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도 될 수 있습니다. 진은 선천팔계 방위도를 참고해 본다면
동남 방향입니다. 후천 8개 방위도를 참고해 본다면 이도 또한 동방입니다. 동방은 세상이 시작되는 곳, 봄이 오는 곳,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는 첫 길머리입니다. 모든 시작은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시간을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돌지요. 그러면 요거는 방향입니다. 방향. 이거를 계절로 놓고 하면 여기가 춘, 하, 봄, 여름, 가을, 겨울 되죠. 돌아가는 방향. 그러면 좌오묘유는 선천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추나 추동은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시간과 공간이 우주입니다. 우주. 지부집주할 때 그거 있죠. 천자문에서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 그 다음에 지부집주. 지부집주가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우주선이 날아가는 그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과 공간을 뭐라 그러죠? 4차원이라고 그러죠. 4차원. 시간과 공간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제 진방에 대해서 일단은 요쪽에가 진이고 요쪽에가 진인데 요쪽 방향은 지금 그 설명하는 중입니다. 만물이 추로진하니,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봄에 태어나니,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니,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진은 동방해라. 진은 이런 논리로 치면 이쪽 부분이다. 시작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물이 진에서 나오니 진은 동쪽을 말한다. 결국 우리나라는 진방이니까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런 논리로 또 얘기를 하죠. 출발하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동서남북으로 봐도 그렇고 사람의 삶으로 보아도 유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 노년으로 흘러갑니다. 어린아이, 어른, 노인, 죽음. 이렇게 해도 사람의 한 사이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한 바퀴는 한 사이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이클이다. 이번에는 우레의 성질 혹은 속성을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고 동만물자 해야죠. 동만물자. 동만물자 막지로 뇌하고 무언가를 추동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레만큼 빠른 것은 없고 여기서 요 글자 중에서요, 요거는 병질엄입니다. 병질엄. 무슨 질병 얘기 나오면 요게 들어가면 무조건 질병입니다. 그게 병들 병자를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이걸 병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빠르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빠르다. 빠를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자에서 나올 적에 우편 찾아보면 해석이 이만큼씩 되잖아요. 도대체 뭐를 갖다 넣어야 될까? 앞뒤 문장 읽어보고 말이 되면 그게 맞는 겁니다. 여기서 막지로 뇌하고 우레만큼 아픈 게 없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 우레만큼 아픈 게 없고 말이 안 됩니다. 우레보다 빠른 게 없고 우레가 가장 빠르고 그래서 동쪽이 빠르고 동쪽이 먼저고 우리나라는 동쪽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고고 그런 논리입니다. 아직도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간과 공간을 동양에서는 같은 카테고리에다 놓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식으로 생각하면 전혀 아닌데 시공을 같이 생각합니다. 시공을. 이 논리는 여기에서뿐만이 아니고 풍수지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화살 그렇게 빠르단 말이죠. 예? 빠른 게 화살 실제 안에 가면 되겠죠. 그렇죠. 예. 화살 그렇게 빠르. 예, 그러네요. 그렇게 또 얘기해도 되겠네요. 화살 시자인데요. 예. 이번에는 우레의 성질 혹은 속성을 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번쩍하고 사라지는 우레. 이보다 더 빠른 것이 있을까요? 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고 합니다. 빠르면 그렇게 말하죠.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는 동야오. 예, 지는 우레는 움직이는 것이다.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남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죠? 남을. 또 다른 속성입니다. 지는 움직이는 것이다. 자신도 움직이고 다른 대상도 움직이게 합니다. 고무진작시키죠. 전쟁할 적에 예, 저기 그 뭐 있죠? 문선대, 선무대라나 문선대라나. 옛날에는 왜 북치고 쥐 돌격 앞으로 하면서 북치잖아요. 예, 그거 그 얘기죠. 여기서 갈라지고 시간은 다 돼가고요. 차 한잔 하시고서 또 가죠. 예. 새로 오신 분이 계셔갖고 이상한 말을 안 쓰려고 애를 썼는데 어쩔라 모르겠네. 왜? 다음 날도 오시라고요. 예. 아니 지금 새로 오시는 분이 무진장 귀한 분이거든, 그죠? 차 한잔 하시고 가세요. 예, 조금 쉬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네, 설계 전에는 이제 이 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저 괴라는 게요. 괴라는 게 그러니까 64 그러니까 이 작대기가 6개가 있잖아. 3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작대기 3개를 가지고서 만사 만물을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용도 됐다, 발도 됐다, 뭐 별짓을 다 해요. 우레도 됐다. 결국은 그것들이 의미하는 공통적인 성질이 뭘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통적인 성질이 뭘까를.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한 카테고리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을 한 카테고리에다 지금 넣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진이 도대체 뭐냐? 그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그 서양제 교육에서와 같지 않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카테고리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한 묶음에다 넣고서 이게 그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런 게 있죠. 엊그제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하는데, 제가 SNS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제 SNS 중에서 카카오 스토리는 100% 주역입니다. 그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는 어쩌고 저쩌고 써서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쓰는 말은 저 나름대로는 다 뭔가 의미를 담아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반응이 다양하죠.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남의 다리 긁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친구 해보십시오. 그러면 별 얘기는 아닌데 하여간 뜬금없는 소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재밌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탁 던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 내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알아보는 거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설명들이 이 가운데 공통점이 뭘까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쟤를 설명하는 겁니다. 뭐를 이용해서요? 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얘를 보면 안 됩니다. 달이 떴다라고 하는데 손가락 끝에서 달을 찾으면 달을 못 찾습니다. 달은 이걸 지나서 아주 먼 곳에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무진장 많이 해야 되고요. 괴를 이해를 좀 하시려면요.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처음에
6개월 후에 진도 나갈 거를 딱 걔를 선택을 해서요. 그거를 죽어라 하고 애웁니다. 6개월 내내 애웁니다. 6개월 내내 한 보름 정도 애우면 걔 하나 애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하는 책 보면서 나름대로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하여간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애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돼서 거의 그게 강의가 돌아올 때쯤 되면 저 작대기가 하나하나 일어나서 뜁니다. 다 일어서요. 일어서서 각자가 놀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적으면 그게 설명입니다. 결국은 여기 괴사 단사 효사 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지금 저 작대기가 어떤 성정일 건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기다 글로 달아서 괴사를 다른 거고요. 괴사는 이 자체를 의미하고요. 효사는 그 안에서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쥐는 용이다. 동물로서는 용이다. 쥐는. 아까 기큰 우레라고 얘기해놓고 우레가 어떠고 저떠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쥐는 용이다. 용 본 사람 없어요? 번개도 번쩍하고 지나가서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그죠? 번쩍하고 지나가니까 갑자기 번쩍하긴 했는데 자세히 본 사람 없잖아요.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용 본 사람 없습니다. 위에 빠르고 세상을 고무진작시키고 하는 속성을 빌려서 용이라고 했나 봅니다. 누가 용 본 사람 있나요? 다만 마음속에 잔영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용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못 봤다고 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경외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매우 빠르고 매우 뛰어난 능력으로, 그죠? 용은. 또 쥐는 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 신체로 치면 신체 기관으로서는 발로 비유할 수 있다. 옛날의 생각이 가끔은 참으로 소박하기도 합니다. 쥐는 빨리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빠르고 바쁜 것이 발입니다. 그죠? 발이. 제일 바쁘죠, 발이. 그래서 쥐는 신체 기관 중에서는 발이다. 자연현상 중에서는 우레가 되고 동물 가운데는 용이 되고 그 부류 중에서 이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지금 없으니까 예전엔 이 말을 가지고 추상을 해놓은 게 많거든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교통기관이 말이잖아요. 교통수단이. 그럼 지금 자동차 중에서는 지인이 뭘까? 아마 스포츠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로 소용도 없으면서 거기다 돈을 많이 쏟아붓잖아요. 왜? 그게 되고 나면 나머지가 발전을 하니까, 나머지 기술들이. 그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버스나 화물차는 곤이라고 생각해도 될 거고요. 많은 걸 싣고 있으니까요. 건은 하늘이다. 그래서 아버지라고도 한다. 고는 땅이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한다. 그래서 남자를 하늘과 같이 여기고 여자를 땅과 같이 여긴다고 말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지는 일색이 등남이라 고위지 장남이요. 건은 요렇게 된 게 건이고 요렇게 된 게 곤인데 그러면 얘는 남자가 되고 얘는 여자가 됩니다. 남자 여자 만나서 애를 하나 낳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애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인자가 하나 왔습니다. 일로. 요놈이 그래서 장남이다 이 소리입니다. 요놈이.
가족 관계로 치면 요놈은 장남이다. 그 얘기입니다. 가족 관계로 말해보면 거는 하늘과 같아서 아버지라고 말해도 되고 고는 땅과 같아서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가 하루 저녁 주무시고 나서 아들을 얻음에 이것을 처음 낳기 때문에 장남이라고 말합니다. 장남이라고.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천지인을 말하는 건데 얘는 자연입니다. 얘는 인입니다. 그죠? 천지자연과 사람을 비유해서 말할 수 있죠. 비유했을 때 건깨라고 하는 것은 얘는 하늘이 되고 곤깨는 땅이 되고 땅을 지칭할 수 있고 딱 땅이다 요 소리는 아닙니다. 땅을 지칭할 수 있고 하늘과 비유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족관계로 말해본다면 그 가족의 가장을 건이라고 말해도 되고 그 가장의 아내를 곤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렇게 음양이 남자 여자가 처음으로 하룻저녁 자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를 닮았으니 그것을 일러서 장남이라고 했다. 아버지의 유전인자 하나가 어머니의 태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닮은 아들이 나왔다. 그래서 얘를 장남이라고 합니다. 장남. 걔는 8개잖아요. 8개. 8개에서 옛날에 8구지갑니다. 한 식구에 지금은 우리 아들, 딸 구별하고 둘만 잘 기르자 하다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러다가 요즘에는 많은 게 이제 애국자가 됐습니다. 제가 애국자거든요. 많은 게. 그래도 8명은 8식구는 아닙니다. 6식구입니다. 6식구. 애가 4이거든요. 이거 옛날 표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옛날 표준에. 그런 설명도 있고요. 지는 이제 잡다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는 우레도 되고 한리자는 하다 되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하다 되다 그렇다도 되고 그죠? 우레도 되고 용도 되고 컴컴한 누런 것도 되고 뭐 싸는 그런 것도 좀 넓은 거 그런 것도 되고 여기서 대도가 좀 어렵습니다. 저거는 해석이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요. 저게 흑칠할 도 그러는데 저거를 뭐 길르다가 해석하기도 하고요. 뭐 벼른박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큰 아들도 되고 결조 하다 보니까 까먹었네요. 지금 설명을 까먹었습니다. 창랑죽은 우리 신우대라 그러죠.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있는 조그만 대나무 있죠. 왜? 이런 굵은 대나무 말고 그겁니다. 저게 환희는 갈대입니다. 갈대도 되고 진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기어마야예요. 말 중에서는 그러면 말 중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차 중에서는 그래도 되겠죠. 옛날에 운송수단, 이동수단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당시 얘기들은. 기어마야의 말 가운데 어떤 말이냐? 위선명. 저기서 선은, 이 선은요, 우리는 진선미 할 적에 아름다울 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글을 읽다 보면 잘한다, 이런 말로 쓰여요. 잘한다. 잘할 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아름다울 선보다는. 이런 것도 있죠. 맞게 썼나? 뭐 빠진 것 같은데. 사랑의 자요. 이건가? 밑에 이게 있나요? 밑에 이게 있죠. 사랑의 자. 지금은 우리 요거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옛날 글에서는 아닙니다. 이게.
아낀다 그랬죠. 그래 짠돌이도 애라 그럽니다. 예, 짠돌이 있잖아. 짠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애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참 아껴주잖아. 이런 표현일 때도 요거 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은 아닙니다. 옛날 그래서는. 지금은 요 사랑해 하면은 남녀간의 그걸로 얘기 생각하지만요. 위주족, 위작족, 위적상. 예. 이거 공부를 하느라고 제가 단양에 가면은 고시골에 가면요 말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거기서 그 아저씨 심심할 적에 가서 동물을 엄청 해줬습니다. 이거 물어보느라고 무슨 말인가 보니까 말이 그러니까 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뭐 여기만 하얀 말도 있고요, 발 뒤꿈치만 하얀 말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다 그런 소리예요. 지금은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예. 뭐 말 뒤꿈치만 흰 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말은 또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예, 근친상간을 안 한답니다. 말이. 그래서 이제 본께에서 말로 취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또 시킨다 그러대요. 시키는 게 그 한 번 가서 교접을 붙여갖고 오는데 돈이 무진장 비싸대요. 그래서 그거 아끼느라고서 눈을 가리고서 접을 붙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기어가야에 저 가는 농사 짓는 얘기입니다. 심을까 뭐 그런 글자인데요. 이 반생이요. 도리어 사는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소생한다 그러죠. 모종했는데 비리비리 하다가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정도입니다. 기구의 위건이요. 그걸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 건장하고 건실한 것이요. 예. 위번선이라. 예. 아주 번창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해석입니다. 진은 우레도 되고 용도 되고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함께하는 것도 되고, 요거는 지금 저거에는 없었는데 인온이라 그러죠. 인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기운 인, 땅 기운 온, 그래서 인온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레같이 파동쳐 나가는 포고문도 되고, 여기 아까 대도 그걸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 좀 그렇습니다. 크게 칠하는 것도 되고 장난도 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되고 푸른 신우대도 되고 갈대도 되고, 예, 그 말로 말해본다면 잘 우는 말, 뒷발굽이 흰 말, 뒷발질 잘하는 말, 이마에 흰 점이 있는 말 등이 되고. 지금 의미 없죠. 뭐 말도 뭐 기복이 있는데 이거 다 구분해서 뭘 하겠어요. 그 농사에 있어서는 다시 살아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모종했는데 비리비리 하다가, 그죠? 날 좋아지면은 그게 다시 사는 거지. 다른 건 다시 사는 게 없잖아요. 네. 그 근원을 말해본다면 건장함으로부터 왔으며 또 번성하여 선명한 것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저 위에 있는 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부 책에 나온 얘기 옮겨놓은 겁니다. 그죠? 네. 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말해보면 우레가 될 테고 땅으로 말해본다면 지진이 될 겁니다. 진이 땅 위에 있으면은, 그죠? 번개 번쩍이 되고 땅 밑에 있으면 지진이 됩니다. 회복하는 그때 그 질회복이죠. 그죠? 또한 사람으로 말해본다면 진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단히 노해 있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어른이 눈에서 힘 빡 주고 되고 아버지가 화나 있으면 전부 꼼짝 못 하잖아요. 한 대 쥐박지 않아도. 예. 이건 지금 하여간 이 얘기는 지금 이게 지금 5월달에 써서 지진 일어날 때 써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쓰다 보면 이걸 막 쓰다 보면요, 그때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하는 얘기가 은근히 맞아요, 말이. 그래서 또 이렇게 말이 들어갑니다. 진을 상상의 동물인 용으로 추상을 했습니다.
용 본 사람 없습니다. 네. 용에 관하여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건교에서, 중천 건교에서 이 용을 빌려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지도 못한 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더군요. 아래에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용설이라는 것은 성균관장, 서정기 성균관장이라고 별로 좋아는 안 하는 사람들인데 한번 회장님이 갖다 주셨나요? 성균관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그걸 읽어보니까 딱 여기다 인용함을 맞을 것 같아서 원문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용설. 용이란 뭐냐? 용은 비늘이 있는 동물의 영장인데 가장 신령한 어른인데 가장 신령하니 종자가 없어서 용은 태어나는 게 아니란 그래요. 새끼를 낳지 않고 어떤 동물이라도 순수한 정기로 그 기질을 변화하여 환골탈태해서 하늘의 덕을 갖추고 음정과 양기를 기르며 귀신을 통하여 오행의 생성 변화에 통달하면 마침내 우주의 원기 덩어리인 여의주를 얻어서 삼킴으로써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며 신성한 세계를 영원히 경영하는 용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꼭 동물로 생각하지 말고요. 사람이 커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용은 못 봤으니까 동물용은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커나가서 나중에 뭔가 큰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딱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동네가 지금 어변 성룡도라고 테마로다가 지금 미나마을을 만들어 놨거든요. 잉어가 등용문을 뛰어 올라가면 어룡이 되고 닭이 골격을 바꾸고 허물을 벗어서 몸에 비늘이 생기면 계룡이 되고 계룡대 있죠. 계룡산. 등에 81개의 비늘이 있으며 4개의 발에는 각각 5개의 발가락이 있고 2개의 뿔은 사슴의 뿔과 비슷하고 어금니와 눈은 험상궂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귀는 소귀에 가깝고 수염은 길어서 위험이 있다. 이거는 눈을 뜨고 보면 안 되고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상상을 하면 됩니다. 남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재미없다. 그림 보지 말고 왜냐하면 동양 서양 자기네 맛대로 용을 그리잖아요. 어차피 상상을 하니까. 근데 결국은 이걸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동물도 불가사의한 초능력을 발휘하거나 무소불위의 신통력을 발양하면 용이 될 수 있는 바, 자고로 교룡이 된 고기도 있고 응룡이 된 날짐승도 있으며 규룡이 된 뿔이 난 짐승도 있고 이룡이 된 뿔 없는 짐승도 있었다. 이제 용이 이렇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서 들으십시오.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대저용은 대개 용이라는 것은 왕도를 펼치고 천덕을 베풀어서 천시를 받드나니 시대와 형세에 따라 스스로 능히 몸을 작게 할 수 있고 크게 할 수 있으며 길어질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으며 극히 숨을 수도 있고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개천에 숨으면 잠룡이요 밭에 있으면 혈룡이며 한 지방에 웅크리고 있으면 발룡이 되고 토반 그런 말 하죠. 그죠? 그 지역 토호 이런 말 하잖아요. 중앙의 넓은 못을 관할하면 양룡이며 뛰는 용, 하늘을 날면 구름을 몰아 천하의 비를 내리는 비룡이요. 여기 오탑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서 홀로 된 용은 항룡이라고 주역 건교에서 나타나 있다. 건교 내용 그대로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구이는 혈룡제전이니 이견대니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에 비룡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해동포를 사랑하여 본말 상하 내외 전후 좌우의 구조체계를 잘 갖추어서 각각 득중 정의 정응 친비의 조리 질서를 밝히며 우리 중정응비하는 얘기 있죠? 그 얘기입니다.
분업협동하여 천도의 원형 이정을 받들어 음양을 조절하고 수화목금토의 오행을 운행하여 추나추동의 네 계절로 차례로 경영하며 춘분의 하늘로 올라가서 추분의 강이나 바다로 들어가니, 예, 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청룡이, 그죠? 동방청룡 아니, 동방청룡. 봄에 뜨는 청룡. 이게 또 이제부터 또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막 그래요. 봄에는 동방에서 청룡이 바람과 구름을 일으켜, 예, 이내로 만물을 살리고, 여름에는 남방에서 정룡이 바람과 구름을 일으켜 예절로 만물을 자라게 하며, 중월에 18일간은 중앙에서 황룡이 바람과 구름을 일으켜 신용으로 만물을 금평하게 하며, 예, 가운데가 뭐죠? 보신당, 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는 예시 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옛날 저 책력에 보면 계절 중간에 18일씩 토왕지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가 토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을 금평하게 하며 가을에는 서방에서 백룡이 바람과 비를 일으켜 정의로 만물을 심판하며, 예, 여기서 정룡, 청룡, 백룡 뭐죠? 오행색이죠. 오행색깔. 예. 겨울에는 북방에서 흑룡이 바람과 비를 일으켜 지혜로 만물을 저장함으로써 억조 인류가 융성한 복진학원을 건설하여 용복난림기에 오령이 출현하는 대동태평세계를 건설한다. 예, 여기까지가 요 내용의 끝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뭐 자기가 뭐 무슨 교주를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내용 자체는 지금 우리 이 주역 관련된 동양 논리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현혹을 해서 꿰어서 이제 뭔가 교주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예. 이거 가지고 말이 좀 있었어요, 그죠? 이 문제 가지고. 용복난림기는, 예, 뭔가 좋아질 조짐이죠. 좋아지는 것들. 그 무왕이 하수를 건너가는데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까마귀로 변했다. 그게 이길 조짐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분이 좋아. 뭐 꿈을 잘 꿨어. 오늘 재수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서계전은 이제 그 우리 주역 64개 순서를 왜 그렇게 해놨는지에 관해서 이제 써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볼게요. 주기자, 막약, 장자라. 고로 수지진하고. 예. 여기서 주기자 누구죠? 그릇을 주장하는 자, 장남입니다. 제사를 받드는 옛날 그릇은 그죠? 청동기 그릇이 뭡니까? 청동기 저기 만드는 게 그릇하고 무기하고 두 가지잖아요. 그릇 중에서는 뭐죠? 예. 솥, 제기.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자는 뭐예요? 제사를 주장하는 제왕입니다. 제왕. 막약 장자라. 장자에게, 예, 왕자리 물려주겠다 이 말이죠. 예. 고로 수지진하고, 예. 그릇을 주장하는 자는 장남만 한 이가 없다. 장남으로다가 장자 승계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진으로 받았다. 순서를. 예. 그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한지라 자신의 다음 세대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문에서는 세습이라는 체제가 되었을 것이고 학문하는 쪽으로 말하면 도통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의발을 전한다. 네, 스님이 의발을 전하면 뭐죠? 자기 식구 댕기는 지팽이하고 밥그릇하고 주는 거를 의발을 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습에 있어서 제사 용구를 이어가는데 장남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부터 장자 상속에 예가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재물의 문제라기보다는 형이상학적인 정신세계의 문제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솥을 줬다는 것은 대권을 줬다는 의미지 솥 한 개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통할 수 있는 제기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권력을 세습한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를 미리 키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진은 기하라. 진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생각으로다가 전혀 카테고리가 맞질 않아요. 그 죽어라 하고 이걸 주걱거리고 외우다 보면 아 그래서 이게 엮이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집니다. 어느 정도는. 진은 일으키는 것이다. 천지가 생긴 후에 생명이 잉태된 것은 수하의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저 괴를 보면 저쪽에 3개 붙은 게 하늘이고요. 저쪽 6개짜리가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 구석에 있는 가운데가 떨어진 게 불이고요. 저쪽 구석에 있는 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정의하고 그죠? 그래서 저 괴가 삐딱하다 그러는 겁니다. 하늘하고 땅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하가 서로 섞이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최초의 생명이 물속에서 나오죠. 그것도 불에 의해서. 그 얘기입니다. 이 수하의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단초는 혹은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은 강력한 불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즘 원자 수준의 연구에서 진행되는 입자 가속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전자가 강력한 오타가 있네요. 자기장을 지나면서 휘어질 때 방출되는 빛을 이용하여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진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요 진이라는 말, 진이라는 말이 있죠. 진이라는 말. 진이라는 요 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삼획계라는 거는 8괴는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무극이 태극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원래는 뭐 표현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거를 그냥 태극이라고 이제 말한 겁니다. 근데 다 이거야라고 해놓고 보니까 이걸 설명할 방법이 또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반을 쪼개서 2가지로다가 분류를 합니다. 음이라는 거하고 양이라는 거하고. 음이라는 거하고 양이라는 거하고요. 근데 얘들은 불상리불상잡입니다. 섞일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서로 간에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자 남자가 자기 혼자 각자 있으면 여자든지 남자든지 그런 거 구별할 의미가 없습니다. 둘이 붙어서 아웅다웅 싸우면서 한평생 가니까 여자 남자 의미가 있는 거지 각자 지 잘 먹고 지 잘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놓고 보니까 또 너무 간단해요. 세상 모든 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4개로 나눠놓고 봐도 또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8개로 나눕니다. 8가지로 나눠놓고 봐도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들을 다시 엮어 64개로 만듭니다. 64개 하고 더 안 한 거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64개만 알려주고 이거 연구해서 나머지는 네 생각대로 그냥 대충 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초시영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시영님. 초시영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무식하게실이 이 1400 몇 개를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 그러니까 64 곱하기 64개를 전부 다 설명을 해놓은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중국사를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중국사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거와 같느니라 이런 설명을 그려놓고 끝났어요. 그럼 그거 보려면은 뭐 중국 역사책 다 뒤져야 되겠더라고요. 어려워요. 조금 보다 말았어요. 삼획계의 진계는 원래 이음 일양계로 이음 일양은 2개 양이 하나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 지금 양 두 개, 두 개 있고 세 개 있는데요. 이 중에서 누가 어른이에요? 누가 대장이에요? 저기 새로 오신 선생님, 누가 대장일 것 같아요? 얘들이 대장, 얘들이 대장. 예? 얘가? 왜서요? 그게 남자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 반대로 이거는 그럼 이렇게 하면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누가 대장? 하나 있는 놈이 대장입니다. 예. 왜? 그렇죠. 중대변형 모아놓고 중대장은 하나뿐이잖아요. 나머지는 많고. 이거는 많다. 얘가 대장입니다. 아니지. 여기에서 얘가 대장입니다. 저기에선 얘가 대장이고. 그래서 얘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음 일양인 이 진은 음양이 한 번 만나서 만든 첫 번째 산물입니다. 그래서 얘를 장남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다양하게 이 진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진의 그 성정은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거를 지금 엑기스만 얘기하는 거죠. 움직인다, 빠르다, 우레와 같다, 용과 같다, 갑작스럽게 돌출한다. 이런 내용들을 상징합니다, 진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나면 차 중에서는 스포츠카가 제일 빠를 거니까. 그러면 모든 사물 중에서 뭐 로켓가 제일 빠르겠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거를 8개의 분류로다가 분류해 놓고 봤을 때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징을 읽어내야 이 주역의 이치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획계에서 삼획계 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그 육획계는 저렇게 6개를 겹쳐 놓은 거고요. 삼획계는 이렇게 3개만 있는 걸 삼획계라 그럽니다. 육획계는 삼획계인 8괴가 상하로 거듭하여 만들어진 괴입니다. 거듭한다 할 적에 저기서 이 중자가 거듭할 중 아까 봤던 이건가요? 이거죠. 거듭할 천 둘 다 같은 뜻입니다. 그죠? 같은 뜻입니다. 진괴를 4괴로 놓고 나머지 8괴를 거듭해서 8개를 도출하고 또 외괴로 진괴를 놓고 도출해보면 내외의 괴가 16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진진이 거듭한 것을 하나로 보면 총 15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괴가. 이제 여태까지는 진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주역 64괴의 괴서를 살펴보면, 순서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괴가 그러니까 건곤, 둔몽, 수송사, 비소축, 케이태비 쭉 가잖아요. 그거를 살펴보면 몇 개의 배합과 나머지는 착종으로 순서가 이어져 있습니다. 배합이라는 것은 서로 부부가 되는 관계입니다. 건괴는 이렇게 작대기 6개 하고 잘라진 거 하고 요렇게 짝을 이루면 갑니다. 짝을요. 그 다음에 두는요. 두는 요렇게 갑니다. 틀렸다. 요렇게 갑니다. 요거를 잘 살펴보면 얘가 한 바퀴 띵그르르 굴러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요게 맨 위에로 가고 요건 요 가운데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휙 아래 위가 뒤집힌 모양입니다. 괴가 순서로 넘어갈 적에 요렇게 배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요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서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가 훨씬 더 많아요, 얘보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역은 상하의 경우로 나누는데 상경은 형이상학적인 견지에서 일의 진행 순서를 말했다고 해도 될 것이고 하경은 형이학적인 견지에서 일의 진행 순서를 순서대로 궤서가 정해졌다고 말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상경은 건곤으로 시작하고 하경은 하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건곤은 하늘과 땅 얘기고 하망은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어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일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곤은 지구 탄생에 관한 이야기고 하망은 사람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병철 회장이나 구멍가게 아니면 요 앞에서 풀빵 장사하는 아주머니나 경영하는 건 같습니다. 규모의 차이만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00개 진은 상하경에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경에 7개, 하경에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진께, 중례 진께가 하경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둔예, 수, 서합, 복, 무망, 이 이렇게 있고요. 하경에는 항, 대장, 해, 이, 진, 김해, 풍, 소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입인데 얘를 빼고 보면 상하경이 똑같이 분포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진은 그 중심이니까요. 그 숫자 7은 하늘에는 7정이 있습니다. 7정. 1월 화수목금토. 우리가 말하는 요일. 그죠? 오늘은 월요일. 그거와 비유해도 되겠다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요건 지금 요거는 이름, 요거는 아니지. 이거 지금 상하경 설명이죠. 요거는 괴 이름. 이렇게 합쳐지면 이런 게 되고 그런 이름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이거 설명하려고 앞에까지 이 소리 저 소리 한 겁니다. 술의 눈께에 상사에 경륜하나니라 군자 이하야 경륜하나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의 눈께의 상사에 경영할 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영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둔께는 음양이 서로 만나서 세상을 탄생시키는 때입니다. 건곤 둔 세 번째잖아요. 하늘과 땅 둘이 꽉꽝 해서 어려운 때예요. 왜? 가족을 새로 이루느라고. 그럴 때입니다. 아직 세상은 열리지 않았고 만물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혹시 교회 다녀보신 분은 창세기를 상상해 보셔도 됩니다. 창세기 있죠. 암흑 속에서 뭐 어째고 저째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상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에서 말하기를 구름과 우레가 둔이니 구름과 우레는 요거죠. 요게 물이잖아요. 물이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 됩니다. 그죠? 요건 우레고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 있기 때문에 구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름과 우레가 둔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서 경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륜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통 경륜이 있다 또는 경륜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경륜의 아주 원초적인 생각은 옷감을 짜는데 아주 오랫동안 끈질기게 시줄과 날줄을 엮어야 한 필에 옷감이 나오는 것처럼 갈고 닦아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야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본다면 경영은 그 자체로서 폼 잡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이가 처음부터 현대 이름은 회장이 있었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그렇게 멋진 건 아니었잖아요. 자꾸 자기가 키워서 이제 된 거죠. 성완종이가 또 나오네.
예. 임금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자숙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아마도 날이 밝도록 근심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이제 임금이 이 술의 눈깨를 앞에 놓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근심하는,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요. 내지 옛계. 옛계의 단사에는 양의 기운이 응해 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는 일기예보할 때 예자입니다. 미리 하는 거죠, 그죠? 예언할 적에도 쓰고요. 또 이 주역 또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뭐가 잘못될지를 좀 예측해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예언은 앞으로 올 일을 아는 것이고, 예단은 미리 결단하는 것이고, 왕은 그 가운데 양의 기운이 응해 온다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역이라는 것이 기륭을 말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상 자체로는 기륭이 없습니다. 저기 뚝방이 하나 무너졌는데 그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기륭이 없죠. 그 밑에 혹시 앉았다가 치여 죽으면 그게 흉한 거죠. 제방 무너지는 게 거기에 뭐 사람이 살았거나 하면은 그게 흉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산중에 뭐 낙서 좀 떨어진다고 큰 문제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그 길하고 흉함은 인간에게 어떻게 미치느냐의 문제입니다. 산 비탈에 나무 한 그루 뽑히는 거야 별 문제가 아니며 한여름 장마에 토사가 좀 흐른들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나무가 조림을 잘 해놓은 것이 망가졌다면 그동안 들인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거고, 토사가 흘러내릴 때 그 아래에 있었다면 그게 그에게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륭은 한 몸에서 나서 그 작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 아마도 왕의 신기가 편하지 않아서 이 문제는 왕에게 재앙이 몰려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는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왕은 지금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에 지금 봉착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 단계가 아까 이렇게 그렸던 여기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요점 맞는 단계입니다. 숙계, 택내 숙계요. 여기에도 내가 있죠. 단사에서는 시대를 따르는 의리야말로 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역 상하경을 통틀어서 세 번째에 나타난 우레는 17번째 계인 택내 숙계입니다. 진계의 때를 따르는 뜻이 참으로 크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거 있죠. 무슨 시의 대의제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대왕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없는 노릇이고 추정을 통하여 그의 생각을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단사에 때를 따르는 뜻이 크기도 하다. 무슨 때냐? 위기가 몰려오는 때, 지금 넘기 힘든 난제가 몰려옵니다. 그 상사에 이르기를 향해 이변식 하나니라. 여기 한자를 빼먹었네. 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읽어놓고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자 있으면 알겠는데 날이 저물면 들어앉아 먹고 마시며 뒤에 바로 해석이 있네요. 때를 기다리며 즐겁게 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준비가 좀 된 상태죠. 아까 세 번째 단계요. 지금 아까 이제 첫 번째 근심하고 두 번째 근심하고 지금 세 번째 지금 그래 한번 올 테면 와라 한번 붙어보자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는 좋은 때를 기다리며 안으로 실력을 기르고 그 때를 기다림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쓰나미 오는 중에 바닷가에 나간들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피해가 없기만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죠. 당장 올 적에는 미리 도망 안 갔다면은 그죠? 근데 네 번째요. 활해서합입니다. 다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활해서합의 상사에는 처벌을 분명히 하고 법규를 실칙할 때이다. 상경 21번째 서합입니다.
이제 이 재앙의 상황을 수습할 단계입니다. 이번 재앙에 대응하여서 적절하였는지 상벌을 엄격히 하여 규율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재냐 천재냐 지금 그거 따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난은 있었지만 앞으로 상벌을 분명히 한다면 희망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천재를 인재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뢰 복개 상사에 관문을 닫고 사방을 살피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회복을 혹은 희망을 말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미 지나갔어요. 그죠? 사방이 쓸어 버린 거예요. 예. 재앙의 회복은 사람들에게 당장의 물질적 회복은 어렵지만 희망을 북돋아주는 일을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봄이 오고 있어. 조금만 노력 더 해보자고. 새마을운동, 으쌰으쌰. 그렇게 생각해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살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고. 곧 멋진 세상이 올 것이야. 이렇게 우리 당대의 대한민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민족이 된다고 말하면 그렇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믿어야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에이 되긴 뭐 개뿔이 이래버리면 당연히 안 됩니다. 아이 뭐 되지. 되지. 지성기가 여기 앞에서 떠드는 거 그렇죠? 불과 3년 전에도 꿈도 못 꿨거든요. 오늘 하여간 고맙습니다. 그런 겁니다. 될 것 같지 않은 일이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기운이 우리에게는 양의 기운이 회복되고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례무망께에서는요 상사에는 천시에 합하여 만물을 기를 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천시라는 건 뭐죠? 비 올 적에 우산 쓰고 가고 추우면 털어도 입고 그 소리입니다. 이 말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뭔가 되는 듯 한데 내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아. 아직 때가 아닌데 마음은 급하고 이럴 때 적절한 말이 알묘조장입니다. 저건 뭐냐 하면 아이고 저기 배를 심었는데 빨리 앉아라. 가서 딱 한 1cm씩만 뽑아야지. 키 크게 해주려고. 그 얘기입니다. 곡식이 빨리 자라도록 하려고 이삭을 뽑아 올린 때문에 모두 죽어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급하게 이익을 보려다가 도리어 해를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닌데 지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망령됨이 없어야 한다. 때에 맞춰 농사짓고 거름주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앙을 회복하려는 생각만 마음만 너무 앞선다면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조장해야 되겠지만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 중입니다. 시간 다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샥 좀 건너뛰고 이걸 다 하려면 못해요. 그래서 샥 건너뛰고 여기 읽어보십시오. 이제 앞에 많이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읽어보셔도 될 겁니다 아마. 여기로 지금 이제 저걸 다 보시고 여기요. 하교하였다. 번개와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치면서 새벽이 될 즈음에 경고하여 주었으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어찌할 말을 모르겠다. 재변이 닥치거나 항서가 오는 것은 모두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이다. 나 한 사람의 덕이 부족하여 하늘의 마음을 제대로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탓으로 불안하고 좋지 못한 현상이 때 아닌 때에 일어났으니 재변을 소멸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돌리는 방책이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렇죠. 지도자가 너희들만 왜 안 했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되는 얘기죠. 오늘부터 3일 동안 감선을 하도록 하라. 언관에 직책에 있는 자들은 나의 말을 기다리지 말고 또한 말을 해줄 것이며 기타 관직에 몸잡고 있는 자들도 각기 자기 위시에서 진달하도록 하라. 지난번에 이북하고 그
지뢰 났을 적에 대통령이 그랬죠. 가서 선조치 후보고 하세요. 딱 그 얘기죠. 선조치 후보고 하세요. 주역에 이르기를 조용히 살 때는 그 상을 보면서 그 해석을 음미하고 활동하게 될 때는 그 변화를 살피면서 그 점을 음미한다고 하였다. 하늘과 사람은 이치가 하나이니 두드리면 응하는 법이다. 그러니 어찌 감히 인사를 다함으로써 기필코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힘쓰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수레등께의 상사에는 경영할 때이다라고 하였고 내지에께 단사에는 양의 기운이 응해온다라고 하였으며 택내수께의 단사에는 시대를 따르는 의리야말로 큰 것이다라고 하였고 활에서학계의 상사에는 처벌을 분명히 하고 법규를 심칙할 때이다 라고 하였으며 지뢰복계 상사에는 반문을 닫고 사방을 살피지 말라고 하였고 천례무망계 상사에서는 천시에 합하여 만물을 기를 때이다 라고 하였으며 여기까지는 앞에서 본 겁니다. 지금부터는 안 본 건데 간단하게 보죠. 뇌풍항의 살레이의 상사에는 말을 신중하게 하고 음식을 절제하라 라고 하였고 뇌풍항의 상사에는 중정한 위치에 서서 방향을 바꾸지 말라고 하였으며 결단을 하였으면 우왕좌왕하지 말란 말입니다. 뇌천대장계의 상유교사에는 순양의 뿌리 울타리에 걸쳤으나 어렵게 여길 줄 알면 길하리라. 예, 지금 위기는 왔지만 아주 큰 노력을 한다면 헤치고 나갈 만하다라는 말입니다. 뇌수액계의 상사에서는 허물을 이해하고 죄를 용서해라 라고 하였으며 풍내액계의 단사에서는 위를 덜어 아래를 보태줄 때이다. 하우상박 그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예, 그런 얘기입니다. 풍내액계의 단사에서는 이게 금방 얘기했고요. 중내진계의 상사에서는 두렵게 여기고 몸을 닦으며 반성하라고 하였으며 뇌태끼맥계 상사에서는 길이 같이 살 길을 도모하여 허물어질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고 뇌화품계의 단사에서는 천지의 성세도 때와 더불어 진퇴한다고 하였으며 뇌산소각계의 상사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씀씀이를 절약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속 은미한 곳으로부터 시행하고 조처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어느 일이 이 시대로 따른 것이고 어떤 정사가 이치에 어긋난 것이겠는가. 이것은 이미 내가 내놓은 행동을 보면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까지도 충분히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잘못을 바로잡고 어떤 허물을 고쳐야만 15개의 단사와 상사, 효사의 뜻에 제대로 부합되어 재변을 상서로움으로 돌리고 태평성 시대의 기상이 퍼지게 할 수 있겠는가. 섭리하는 위치에서 나를 도와주는 말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니 경들은 한마디 말을 아끼지 말아라. 결국은 점치고 앉아가지고서 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은 재앙의 때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기 끝났습니다. 우연히 검색했던 조선왕조실록에서 진께 한 구절을 얻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기사를 통하여 성현들의 생각을 접하고 빠져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자료를 구격하고 공개해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도 감사합니다. 제천에 살면서 이런 글을 만날 수 있었던 게 감사하죠. 인터넷 아니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주역이 어떤 책이냐면요. 서문에 그 책댐이 넓고 커서 모든 것을 다 구비하여서 장차 성과 명의 이치에 순응하고자 유계와 명계의 연고를 다 통달하고 사물의 정을 모두 알 수 있으니 사물을 열어서 힘써 이루어주는 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역을 하면 만사 만물을 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아까 오다가 열어보니까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보기가. 여기 보이나 지금? 오케이, 나온다.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거 초창기에 나올 적에 한 카피에 500만 원 했었어요. 한 4, 5년 전쯤에요.
그래서 어디서 샥 어둠의 경우로다가 한 카피를 딱 구했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걸 사가지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 지금은 보니까요 정말 잘 돼 있어요. 각자 볼 수 있는 그 눈대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각자 볼 수 있는 대로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래 보면은요 한글, 그 번역본, 해제본, 원본 세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 가면서. 그래서 예, 눈이 열리면 열린 대로 뭐 볼 수 없어 볼 수 없는 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해 보시면요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예제를 골라내는 데는 제가 보기에 이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역을 읽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서 그 괴가 나온 기사를 찾아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괴가 나온 그러니까 그 괴에서 주역 어디에 어떤 말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저 누구죠? 태종이 그 천함을 때려 죽였죠. 천함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하면 견빙이시 하리니 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나중엔 막 큰일 치겠어.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됐지만 예. 그 예를 들면서 그걸 잘라버린 겁니다. 그런 얘기가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 밑에서 신하들이 쟤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큰일 치겠어. 쟤 좀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수석거리는 얘기들 나오고요. 예, 이 조선왕조실록이 주역 공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그 상황을 읽어보면 한글 다 돼 있으니까요. 상황을 읽어보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거를 예,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오늘은 요게 지금 우리 괴하고는 관계가 없죠. 변한 거예요, 그죠? 개서가 지금 전혀 다른 순서를 말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주 논리가 기가 막히게 딱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구나.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 다른 게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